네, 반갑습니다. 볼겐 카리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차단시킨 댓글 정리하는 거를 할게요. 좀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냥 차단하거든요. 그리고 좀 무리하게 댓글을 다는 분이 거의 없는데, 제 채널에는 거의 없어요. 일단 구독자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간혹가다 다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댓글로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글로는 뭐라 설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그런 이상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제가 가만히 보면 이 무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나 스파링, 특히 스파링에 대한 경험치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것을 이제 답글을 달 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단시킨 댓글들이 좀 이렇게 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기술 수련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기억나는 차단한 댓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무 내용을 길게 적으셨는데, 어,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나이프 수련할 때 보면, 나이프 수련할 때 나이프 베고 회수할 때 반대쪽 손을 뻗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이제 내가 지금 나이프 교전 중인데 나이프를 회수할 때 반대 손을 뻗어버리면 다른 사람 나이프에 닿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뭘 비판하고자 한 거냐면, 제가 이제 PTTA 쪽에 수련을 하고 있다니까, 이제 그 제럴드 위원기 대표님이 투혼인데, 투혼이면 칼리 마스터 레벨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김새는 한국인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모아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이고 미국 경찰 특공대 경찰 생활을 오래 하시고,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실이나 이제 뭐 국정원이나 이제 뭐 군 특수부대나 전 세계 특수부대원들을 가르치세요. 이분이 이제 칼리라는 무술을 기반으로 이 그런 특수부대원들이나 이제 특수목적 정보수사요원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이제 근접격투술을 또 체계를 만드신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이상한 댓글의 주인공이 하는 말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칼리라는 무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 자기한테 배워라, 이런 식이에요. 뜬금없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게 실례죠. 왜냐하면 그 댓글 다신 분이 무술 경력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무술을 수련해서 제가 볼 때는 50대까지도 저보다 무술 경력이 더 많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40대인데 50대, 60대 중에 이제 완전 어릴 때부터 수련해서 꾸준히 단일 무술 경력이 그렇게 오래된 분도 없을 뿐더러, 저는 이제 단일 무술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60대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분 댓글 단 분이 무술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분도 제 무술 경력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한테 칼리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고, 제가 칼리 일반 수련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그것도 우스운데다가 일단 전제 조건 자체가 서양인들은 칼리라는 무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한 것 자체도 오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한검도의 검도지도 수석사범 그만두고 이제 칼리 지도자 과정 이수하면서 이제 칼리라는 무술을 수련하는 지도자나 일반 수련생들을 많이 가르치거나 아니면 지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가 제일 답답하고 황당한 게 뭐였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김사범님은, 김 원장님은 왜 그 칼리 유파 그대로 기술을 가르치려고 안 하고 막 자꾸 뭐 변형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냐,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오해. 이게 왜 그런 오해가 나왔냐면, 제가 이제 코도에 임재영 사범님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같은 부산이고 해서 코도라는 무술에 좀 관심이 생기고 좀 뭐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가서 한번 배워봤어요. 배워봤는데 이 코도의 임재영 사범님이 극진 가라데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쿠도로 갈아타신 거잖아요. 이제 쿠도도 극진 가라데에서 파생됐고, 그래서 어쨌든 도복 입고 하는 종합 격투기 개념이잖아요. 때리고 치고 넘어뜨리고 매우 실용성이 높죠. 근데 어쨌든 이게 다 스파링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도 임정사범님이 수업 도중에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어떤 특정한 기술을 이제 시범을 보이시면서 이 기술이 보기에 되게 효과적이고 좀 화려해 보인다. 그런데
자기는 추천을 안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스파링을 해보면 이 기술을 걸 타이밍 잡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실제 스파링상으로는 구현되기가 매우 힘들다. 실력차가 많이 나지 않는 이상. 이제 이렇게 딱 설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오랫동안 수련한 분들은 가르칠 때 딱 이런 스타일로 가르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칼리를 이제 지도자 과정 이수하고 제가 직접 이제 지금 거의 몇 년째예요. 4년, 5년? 4년? 그 칼리 지도자로 생활하면서 칼리 안에 기술들이 죽은 기술과 이제 실제 스파링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이 막 혼재돼 있어요. 혼재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르칠 때 이 기술이 죽은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기술을 위한 기술. 그래서 어떤 몸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스파링상으로는 요러요러한 타이밍 잡기도 힘들고 불가능하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분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칼리 기술 안에서 이게 어떤 게 죽은 기술이고 어떤 게 사용 가능한 기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배워온 방식에는 뭔가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고 오해를 하는 거야. 지금 아까 방금 얘기한 거 있죠. 나이프 교전 시에 제가 이제 샌드백을 앞에 두고 나이프로 베고 회수할 때 손을 뻗는 거는 나이프 안에 내가 에스파다인 다가로 뭐 예를 들면 긴 한 손검, 짧은 한 손검을 들고 있다면, 그러니까 긴 한 손검에 짧은 나이프를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에스파다인 다가라고 하는데, 에스파다인 다가나 나이프나 칼리가 동일 기술 체계예요. 저는 칼리의 가장 큰 장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맨손 파난토칸도, 맨손 근접 격투술도 나이프 그 다음에 에스파다인 다가 기술이 그대로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프를 하고 이제 혼자 이제 스파링 그 샌드백 연습을 할 때 베고 친 게 손을 뻗은 게 맨손이라는 과정에서 뻗은 게 아니라 에스파다인 다가 기술을 할 때도 베고 장검 한 손검으로 베고 회수할 때 상대방이 카운터로 대공격을 할 때 내가 짧은 나이프로 견제하거나 찌르는 거라고요. 이게 그거를 나이프가 없을 때는 내가 이게 에스파다인 다가가 아니라 한 손 나이프 수련을 할 때도 싹싹으로 지고 베고 그 다음에 회수할 때 맨손으로 상대방의 나이프 들어오는 궤적 당연히 피해서 맨손으로 터치하거나 견제하는 용이라고요. 이게 스파링을 하면 그게 가능해요. 내가 멍청하게 다른 상대방 나이프에 내 손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스파링에 대한 경험치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볼 때 나이프 회수하고 나이프 교전 시에 맨손 뻗으면 어떻게 베이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안 베이게 사용을 하겠죠. 맞죠? 이걸 미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프 공격에 팔 쪽, 암 쪽을 쳐서 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보여요. 뭐든지.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댓글을 달 만한 자기가 아는 만큼만 아니까 제가 얘기를 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차단합니다. 그리고 제일 무리한 거는 서양인은 잘 몰라요 했을 때 그 서양인이 PTT의 제럴드 위원기 선생님이 투혼이잖아요. 칼리에서. 어찌됐건. 맞죠? 그래서 무술 경력상 뭐 비슷한지 짧은지 몰라요. 응?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분도 칼리에서 투혼 레벨까지 인증을 받은 거고, 패키티에서. 그 다음에 복싱이나 레슬링 등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배워보면 이분이 딱 이해도가 높으세요. 그래서 본업이 3단봉 프로그램 받을 때 제가 이제 전문가 지도자 과정 이수 받을 때 그 투혼 제럴드 위원기 선생님한테 직접 배웠는데 제가 딱 감탄한 부분이 이 스틱 들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게 스파링상 이게 사실은 이 기술이 실제로 가격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요. 아까 이제 임지영 사부님 말씀처럼 그때 제가 되게 신뢰성을 느꼈거든요. 근데 해외 유명 마스터라고 하는 뭐 필리핀 현지 칼리 마스터라고 하는 분들도 보면 그냥 기술 체계만 이 기술 다음에 이 기술에 이 기술 다음에 이 기술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만 봤지 저는 이 기술이 사실은 실제 필드 상황이나 스파링 상에는 죽은 기술 요거는 사용 가능한 기술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뭐 거의 못 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서양인이니까 칼리에 대해서 잘 몰라 라고 단정을 해버리고 댓글을 그런 식으로 갈아버리면 다른 분들 다 봤는데 그러면 PTTA 쪽에서 수련하시는 칼리 지도자분들은 뭐 바보 멍청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리한 댓글이 어딨냐고요. 거기다가 그쪽
그쪽 단체의 최고 수장인 분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욕하면서 그건 인간성이 덜 된 거예요. 그런 댓글은. 그래서 제가 바로 차단했어요. 댓글 달 가치도 없어서. 네, 차단했어요. 제가 소위 말하는 칼리 지도자분들 중에 보면 죽은 기술인지 이게 실제 스파링이나 필드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펼쳐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공방을 해보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간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시와날이 있어요. 시와날이는 유파불문하고 다 있는데 이게 한 손 뻗죠. 그 다음에 위로 뻗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기술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한 손을 뻗고 그 다음 기술은 칼날이 아래로 향해야 돼요. 위로 향할 경우에는 내 팔을 내가 뺄 수 있어요. 에이 그거 안 닿이게 하면 되잖아요. 혼자서 시연할 때는 안 닿이죠. 근데 난전이 펼쳐지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격렬하게 스파링을 하는데 내가 한 손 빼고 이 손 댈 때 그 상대방 공격과 팔이 부딪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바로 내 손 끄여버려요. 그래서 무기술에서는 양손검에 있어서 기본은 칼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 무기술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한 손이 들어가고 뒤에 손이 후수로 나갈 때는 칼날이 내 몸의 중심선에서 벗어나게 밑으로 향해줘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격렬하게 스파링 해보면 이래서 이렇게 빼버리면 내가 내 손을 내 팔을 베게 돼 있다니까요.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그걸 시비 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죽은 기술인지 실제 스파링상 사용 가능한 기술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도자라면 자 이게 사실은 그러한 원칙에는 맞지만 우리가 이게 진짜 진급 말고 스틱을 통해서 타법을 연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치고 나서 그 다음 후수가 들어갈 때 치고 나서 후수가 들어갈 때 사실은 각도를 약간 밑으로 내려서 타법으로 치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실제 이게 이제 이 다이는 위험성을 그래서 스파링 해보면 그렇게 하면 변형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시비 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도자라면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되고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오랫동안 수련했다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의문점이에요. 근데 그런 의문점 없이 그냥 한만 서로 짜고 치는 한만 서로 막 자유자재로 맞추면 오 대단하다 잘한다 이래요. 합을 맞춘 것도 변화도 없고 박자의 변화도 없고 서로 호흡 간의 변화도 없고 지도하는 지도자가 간합의 물리적 변화도 안 일으켜줘요. 같은 간격 같은 합에서 막 계속 쳐요. 그리고는 막 빠르게 막 치면 오 대단해 이래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쪽으로 나중에는 대가하기가 싫은 거예요. SNS 상에서도 그렇고. 예. 그 다음 댓글 중에 황당한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이 그 목인장이나 샌드백을 들고 혼자서 이제 플로우 연습을 할 때 보면 가만히 보시면 제가 눈을 깜빡깜빡 많이 걸어요. 혼자 시연할 때도 그렇고 눈을 많이 깜빡이네요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가 대묻고 싶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과 무기술로 스파링 하는데 눈을 도대체 언제 깜빡거려야 돼요? 그럼 눈을 안 깜빡거리고 가만 계속 뜨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이게 가능해? 그럼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결정적으로 위험한 순간에 내가 눈을 감게 될 텐데 사람은 무기가 들어오는 순간 눈을 감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제가 눈을 깜빡거리는 시점을 가만히 보면 언제 하냐면 공격이 내가 딱 보세요. 내가 공격을 할 때는 공격 기회에 하죠. 공격 기회라는 건 상대방이 방어하기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카운터를 날리기 타이밍이 애매할 때 내가 공격을 넣어야 돼요. 그럼 내가 눈을 깜빡거려야 되는 타이밍은 공격이 막 이루어지는 찰나에 꼭 눈을 최대한 깜빡깜빡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상대방의 카운터가 들어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눈을 부릅떠야 돼요. 그리고 공격이 이루어지고 나서 회수할 때도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아주 빠르게 깜빡을 하든지. 이거는 대한검도에는 스파링 위주로 그 죽도를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사범들은 다 그래요. 다. 제가 이제 또 안구건조증이 좀 유난히 심하기도 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맞잖아요. 그럼 언제 깜빡거려야 되는데 내가 공격하고 상대방이 공격할 때 그냥 깜빡거릴까 이렇게? 내가 공격하고 내가 일하고 있을 때 깜빡거릴까? 그런 상대방이 공격할 텐데
내가 공격이 이루어지는 찰나에 눈을 빨리 깜빡거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일하고 있을 때 눈을 깜빡거리는 건 벌써 공격이 들어온 상태인데, 그러니까 내가 샌드백을 치든지 아니면 목인장으로 하든지 내가 혼자서 플로우 연습을 하든지 프리플로우 연습하든지 간에 항상 이게 실제 스파링 상황이란 걸 가정하에 호흡과 눈 깜빡임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파링 경험치가 있는 분들은 그게 전혀 안 이상한데, 스파링 경험치가 전혀 없는 분들은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 공격이 들어갈 때 눈을 깜빡이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저 사람 프리플로우나 샌드백이나 목인장 칠 때 눈을 너무 깜빡거리네, 내가 주워 들은 거에는 위배되네, 눈을 왜 깜빡거리는데, 이렇게 댓글 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의 없이. 선생한테 물어보려면 물어봐야죠. 선생님, 눈을 많이 깜빡이시던데 그게 공방의 이치상 공격 방어할 때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 어느 타이밍에 눈을 깜빡거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뭔데 반말적으로 댓글을 그따위로 다 하냐고요. 알아? 나를 알아? 모르죠. 온라인상이라도 최소한의 매너를 지켜야 돼요. 제 그런 이상한 댓글은 그냥 바로 차단하거든요. 제 제일 황당했어요. 그럼 눈을 언제 깜빡거려야 되는데? 맞죠? 그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뭐 복싱이든 킥복싱이든 아니면 이제 검도든 무기술 스파링 중심으로 많이 한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댓글에 그렇게 달고 있다니까요. 내가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그 다음에 또 다른 댓글은 제가 그거는 차단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분이 이제 오류가 너무 심해서 차단을 해버렸는데, 제가 나이프 파지법에 따라서 전문가인지 전문가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영상에 보면 댓글이 어느 날 달았는데, 마치 이제 자기가 이제 필드 경험이 많은 분을 본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전문가들은 날을 역검으로 잡았을 때 이제 칼렛은 파칼이라 하죠. 제가 거기서 설명을, 날이 바깥쪽으로 향해야 된다니까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날을 안쪽으로 잡는데, 왜냐하면 날을 바깥쪽으로 잡았을 때는 베는 동작이 뻗어야 돼. 팔을 뻗어야 되니까 중심이 빠지니까 안 된대.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은 날을 안쪽으로 잡고 찍듯이 베준다는 거예요. 그럼 벨 때 힘이 생기니까. 그리고 중심이 안 빠진다 이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날이 앞으로 잡아서 벨 때 쭉 뻗어주는 게 허리가 빠진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잽 1, 2 할 때 전부 다 허리 다 빠져야 되게? 복싱 선수들은? 그거는 내가 뻗는 동작이라서 허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뻗을 줄 모르니까 허리가 빠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싱 선수, 복싱 제대로 배운 사람 말고 일반인이 그냥 주먹 휘두를 때는 뻗는 동작에서 중심을 안정화시켜서 회전력으로 주먹을 치는 걸 모르니까 엉덩이가 빠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복싱을 제대로 배운 분들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칼리를 제대로 수련하신 분들은 이게 뻗는 동작에서 자신의 중심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아니까 당연히 엉덩이 쭉 빠지면서 중심이 안 빠지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논리성이 없어서 제끼고, 그 다음에 찍어서 베는 게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찍어서 베더라 진짜 칼잡이들은. 저는 그 부분이 좀 약간 긴가민가한 거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진짜 찍어서 당기면서 베는 게 훨씬 더 이제 그 효율성은 있는데, 근데 이게 어느 분들이 많이 하냐면 도축업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세요. 도축업자들이 벨 때는 이 상대가 죽어 있는 물체잖아요. 뭐 돼지든 소든. 그러니까 벨 때 이렇게 찍어 가지고 당겨서 베요, 도축업자들이. 근데 실제 뭐 조폭들이나 아니면 군인들이나 아니면 뭐 일반인은 그럴 리 없지만 필드 상황에서는 이게 찍어서 베는 거는 보세요,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벌써 세 박자가 세 호흡이 된다고. 세 박자가 베는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들고 찍고 당기는 세 동작이 되죠. 근데 나를 앞으로 잡은 파칼 형태는 그냥 베려고 할 때 그냥 쭉 뻗으면 한 번에 베어준단 말이에요, 한 동작으로. 한 동작 하나 둘 셋, 세 동작. 뭐가 더 효율적이에요? 나이프 공방은 순식간에 파바박 탁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벌써 세 동작이나 돼버리면 안 돼요, 움직이는 상대한테는. 그러니까 뭐 죽어 있는 물체나 움직이지 않는 상대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깊숙이 넣어서 벨 때는 이게 맞죠. 그래서 도축업자분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본인이 본 전문가라는 사람이 범죄자인가? 범죄자는 이제
이제 범죄 피해자들을 묶어놓고 그렇게 고문을 하거나 뵐 테니까. 근데 실제로 나이프로 전투를 치러야 되는 분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들고 찍고 당기고 하는 게 벌써 세 박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저거 좀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일반적인 형태에서 나올 수 없는 형태라서. 그래서 제가 댓글을 차단시켰어요. 이분 아까 얘기했듯이 뻗는 동작이 중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고민하다가 일단은 이분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차단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유튜브 채널이 이게 지금 전부 다 오픈되어 있는데 무기술은 특히나 잘못된 이야기나 너무 자신만의 경험을 보편화시켜서 알려버리면 위험성이 커요. 많이 다친다고요. 그래서 제가 무기술은 동호회 형태 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저야 이제 지도자니까 제가 이제 우리 현직자분들 위해서 재능 기부로 만들었고, 그래서 비영리로 하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회비는 받아요. 동호회 회비는 받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분이 자기가 나중에 동호회 사람들 모아놓고 할 거예요 이러길래 제가 되게 뭐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기술은 위험하다고. 근데 어쨌든 지금 가장 기억에 나는 댓글은 이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아예 댓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언급할 가치도 없는 댓글은 뭐 그냥 아예 필요가 없는 거고. 제가 지금 반박한 내용 중에 비논리적인 부분이 어디 있어요? 비경험적이고. 맞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여요. 진짜로. 제가 좀 답답한 게 그래요. 시연용 무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정말 엄청난 고수라고 착각에 빠져요. 시연용 무술을 오래 하신 분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합을 맞춘 형태로 파바바박 서로 막 손 주고받고 파바박 하고 넘어뜨리고 이래서 막 세미나식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한 분들은 자기가 엄청난 고수로 착각을 해요. 제가요, 태권을 아주 어릴 때부터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대한검도에 검도 한 20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태권을 혼자 수련했지, 태권 스파링 경험치가 딱 그때부터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팀메드에 이제 가서 그 킥복싱 클래스가 있고 주짓수 클래스가 있는데, 킥복싱 클래스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너무 혼자 온 기간이 오래돼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킥복싱도 처음 배우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 프로 선수분이 이제 지도 연습처럼 스파링을 했는데 감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오래 기간. 그 다음에 이제 무기술 스파링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무기술 스파링의 공방의 이치상으로 자꾸 간합을 잡아버린 거예요. 예. 그 임재영 사모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그 보세요. 저도 그런데 시연용 무술을 오랫동안 태권은 그 전에 스파링 위주로 계속 해요. 근데 시연용 무술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자기가 제자하고 합을 맞춘 형태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부드럽지. 근데 그 사람들 스파링 시켜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전혀 못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딱 대본에 어디서 막히는 줄 알아요? 시연용 무술을 할 때는 사실은 죽은 기술이 훨씬 더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액션씬 넣듯이 그게 실제로 나에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과 스파링을 할 때, 자유대련 또는 시합을 할 때는 불가능한 기술들, 화려한 기술들. 막 요 들어오면 팍 돌려서 팍, 이 사람이 뭐 바보 멍청이에요 이라고 가만히 있게 바로 회수해가지고 이쪽 손 날라가지. 근데 맞고 제낀 다음에 또 올려. 상대방이 바보야. 그러니까 시연할 때는 이게 엄청 화려해 보이거든요. 팍팍 날라와, 탁 잡고 밑으로 내려, 그 다음에 딱 밀어붙여, 그 다음에 한 손에 팍 움켜져 뭐가. 근데 시연용 무술에서 그게 가능한데 스파링 할 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거 안 돼요. 상대방이 가만히 있냐고. 이건 회수해가지고 바로 반대손 날리거나 무릎 차올려 버리지, 아니면 머리를 박아버리든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시연용 무술을 그렇게 막 합을 맞춘 형태로 오랫동안 하면 자기가 막 전지전능한지 알아.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선에서 이제 함부로 막 평가해요, 다른 사람들을. 예. 제가 제일 황당했다니까요. 칼리 지도자 과정하면서 이게 이쪽 분야는 보니까 다 뒤섞여 있어요. 다 뒤섞여 있어요. 이게 자기가 뭔가 스파링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기존에 이제 그 전에 뭐 주짓수라든지 킥복싱이라든지 이런 스파링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혼자서, 아니면 혼자서 뭐 해외 세미나 몇 번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뭐
무술 경험이나 기반도 없이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스파링에 대한 경험치가 전혀 없어. 그리고는 이제 칼리만 해가지고는 죽은 기술, 살아있는 기술 구별도 못해. 그리고는 서로 합을 맞춘 형태만 하다 보니까 저한테 뭔가 제가 뭔가 조언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죽은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죽은 기술. 아니 죽은 기술도 필요해요. 그거는 무술가들이 어떤 무술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잡고 그거를 밑으로 내려주는 동작들이 실제 스파링상 불가능하지만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밑으로 흘려줘서 상대방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그게 본질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본질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소위 말해서 마스터라고 생각한다면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기술 체계, 이 기술 체계가 있는데 이 기술 체계는 우리가 원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 필드 상황이나 스파링 상황에서는 이 기술 체계는 이러저러한 타이밍으로 힘들다. 아니면 상대방의 어떠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임재영 사범님이나 코도 임재영 사범님이나 아니면 팀메드의 이제 그 종합격투기 프로 선수 코치분들이나 아니면 저도 그렇고 스파링 중심으로 오래 수련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르쳐요. 가르치는 형태만 봐도 이 지도자가 지금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시연용 무술만을 오래 수련한 사람인지 아니면 스파링 경험치가 녹아져 있는 사람인지 바로 알아요. 바로. 네. 그런 데를 가세요. 그런 데를. 알겠죠? 무술 자체의 특징이 아니에요. 무술 자체의 특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폄하하는 태권도도요. 제가 아는 태권도 2부 선수 출신 경찰인데 이 친구가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았어요. 필드에서 태권도 기술로. 범인들 팍팍 다 자기 나름이고 자기가 어떻게 응용하기 나름이고 지도자가 어떻게 이제 지도를 하기 나름이냐. 제가 무슨 무술이 좋다 안 좋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